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2도 1862 판결 사건명 업무방해 등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 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보 처리의 결과를 통하여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차고에 빠뜨린 경우 사람에 대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재산 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과 같이 사람에 대한 기망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보 처리의 결과를 통하여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단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람에 대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3도 18308 판결 사건명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 기밀 누설죄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의 의미 및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 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언론 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 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 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도 14687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1. 마약류 취급자가
보고 대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마약류 취급자에게 보고 의무가 발생한 이후 보고 의무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 신고가 수리되어 마약류 취급에 관한 허가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정이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고 의무는 유효한지 여부, 적극.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마약류 관리법이라 한다. 구마약류 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가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품명, 수량, 취급 연월일, 구입처, 재고량, 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보고 대상, 절차,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년 6월 2일 총리령 제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보고 대상인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그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구 마약류 관리법 제64조 제2호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구 마약류 관리법 제8조 제2항, 제5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마약류 취급에 관한 허가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헌과 체계 및 마약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 취급자가 보고 대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보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보고 의무의 기한을 다음 달 10일까지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마약류 취급자에게 그러한 보고 의무가 이미 발생한 이상 비록 그 이후 보고 의무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 신고가 수리되어 마약류 취급에 관한 허가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고 의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폐업한 경우 양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9호, 제13조 제1항의 해석상 폐업한 마약류 취급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 신청을 하는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그러한 양도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법이라 한다. 구 마약류 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마약류 취급자가 제8조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년 6월 2일 총리령 제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위와 같은 양도 의무를 이행할 때 필요한 승인 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마약류 취급자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도 의무와 관련하여 구마약류 관리법 제64조 제9호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취급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헌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마약류 관리법 제64조 제9호, 제13조 제1항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폐업한 경우 자신이 보유한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할 의무를 부과하되 그 절차 또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취급, 관리가 단절 없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폐업한 마약류 취급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 신청을 하는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양도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위 규정을 단지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유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양도한 경우에만 처벌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도 15060 판결 사건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 및 노무 관리, 재무, 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경우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최종적 의사결정권자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 관리, 재무, 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도 15970 판결 사건명 사기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 사유에 여전히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저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편 형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의 누범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것은 범죄인이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경고 기능을 무시하고 후범의 실현을 통하여 범죄 추진력이 보다 강화되어 행위 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이고 나아가 재범 예방이라는 형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형의 집행 종료나 면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결단에 따라 누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범 기간 적용의 기준이 되는 형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이상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실효법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 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도 18022 판결 사건명 모해 위증 인정된 죄명 위증 1. 모해 위증죄에 관한 형법 제152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의 의미 및 이때 국가와 징계 대상자 사이의 관계 공법적 법률 관계 형법 제152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해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에 적정한 행사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징계 대상자 사이의 관계는 공법적 법률 관계에 해당한다. 2. 학교 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이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급.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 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르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 법인 등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 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 관계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관할청의 학교 법인 등에 대한 지원과 지도, 감독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지위 보장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 관계가 사법상 법률 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관할청의 임용권자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징계 주체를 관할청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 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